자, 우리 고려와 거란의 침입,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한 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아 한때 개경을 빼앗기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걸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1차 때는 거란이 쳐들어온 이유는 그치? 바로 송과의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었다고 했지? 서희의 외교 담판과 여기서 강동 6주를 얻어냈다. 2차 때는 이제 처음에는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이제 왜 쳐들어오냐면 당연히 뭐 1차의 침입을 복수하고 싶기도 했지만 거란이 주장하는 2차 침입의 이유는요. 이 고려에서 강조라고 하는 무신, 즉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이 무신이 이 고려의 왕을 정변을 일으켰다.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요 왕, 고려 왕을 없애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야, 니네 나라의 왕 왜 니네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냐?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지. 뭐 말이 안 되죠, 그쵸? 뭐 고려의 왕이 바뀌는 게 누가 바뀌든 자기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 근데 전쟁을 하고 싶은 애들은 무조건 이유를 찾아. 그래야지 자기들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자기들도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쟁의 이유를 대는 것을 말 그대로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분. 말 그대로 뭐야? 전쟁의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 근데 이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들어보면. 그쵸? 좀 말이 되는 이유를 해야지 명분이지. 그지? 누구랑 싸울 때는. 근데 이 고려의 문제, 자기 왕이 바뀐 거를 해결해 주겠다? 거란이 뭔데, 그지? 간섭이고 말이 안 되죠. 그냥 쳐들어오고 싶었던 거지. 근데 2차 침입 때는 개경까지 함락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2차 침입을 물리치게 된다. 이때 바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양규라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바로 거란군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침입 이후 거란은 고려의 군사와 교통면에서 중요한 곳이던 강동 6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강동 6주 언제 받은 거였어요? 그쵸? 기억나요? 1차 뭐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얻은 것이었잖아요. 기억나지? 그러면 그 땅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곽주, 뭐 통주, 곽주, 통주, 철주, 용주, 흥화진, 귀주 있죠. 요 일대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강동 육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맞아요? 왜? 지금 거란이 쳐들어오는 요 길목을 보세요. 이 거란이 쳐들어오려면 바로 이 강동 육주를 지나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는 잘 보시면요. 통일신라 시대에는요. 이 신라의 국경이 한 여기 선생님이 지금 긋고 있는 요 빨간 선, 자 서경 위로 해서 여기 원산만 쪽까지 요 정도의 경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바로 영토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영토가 더 늘어나지. 맞아요. 바로 이 지역을 통일신라 이후에 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고려 시대 때 조금 더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통일신라보다는 고려의 영토가 더 회복됐다. 그 다음에 여기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의 외교 담판. 즉 꼭 싸워서만 땅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 그렇지? 말로도 싸워서 이겨서 땅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란은 한번 줬다가 뺀 거 있어. 치사하게. 그지? 그 다음 거란은 2차 침입 이후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고려가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강동육주를 돌려주려 하지 않자 고려를 다시 침입했다. 이것을 바로 3차 침입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3차 침입 중요해요. 1차하고 3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의 왕이 어떻게 거란 황제를 만나러 가겠어요. 그쵸? 완전히 내 밑에 와서 뭐 무릎 꿇고 절해라 거의 그런 거잖아. 지금 부른다고 갈 거야? 그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는 다시 또 쳐들어올 것을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맞아요. 바로 이 3차 침입 때 활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강감찬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강감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라고 보고 있죠. 자, 이거 뒤까지 다 보고 강감찬에 대해서 볼게요. 자,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이미 근데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왜? 첫 번째 쳐들어왔고 두 번째 쳐들어왔잖아. 근데 두 번 다 거란이 패배했어. 당연히 세 번째도 쳐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총대장을 누구로 임명했다?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총대장으로 내세워서 거란의 침입에 맞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바로 물자, 그다음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대비를 하였다. 당연히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거 얼마나 강감찬이 거란의 그런 전쟁에 침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냥 안 쳐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군인 이순신 장군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미 일본군이 심상치 않다. 일본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수군을 기르고 거북선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길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왔음에도 고려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거란의 침입로를 한번 볼까요? 자, 강동 육주 위치 선생님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잠깐 지우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란의 침입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차 침입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맞아요. 자, 보라색 부분인데요. 선생님이랑 따라서 와보시면, 자,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흥화진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패스. 이거 직선으로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네. 왜냐면 이 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진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건 여기에 성을 쌓고 군대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야. 자꾸 흥화진에서 싸우다가 자꾸 지니까 이번에 이 흥화진을 그냥 돌파해버려요. 그래서 목적은 어디다? 바로 이 개경을 무너뜨리겠다. 알겠죠? 개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패스.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패스하는 전략을 펴는 거지.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왕을 붙잡기 위해서.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거란군이 이런 전략, 즉 여기 홍화진이라든지 주 방어선을 무시하고 들어올 것이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된 전투에서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미리 이미 전략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 개경을 향해서 나아갔어. 바로 누구를 잡으면 전쟁이 끝날 거라 생각한 거야. 왕을 빨리 붙잡아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지. 하지만 강감찬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고려는 개경 부근의 군인과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아까 말했지. 성 밖에 식량이나 물건을 남기지 않았다. 물자를 남기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지? 선생님이 거란은 무슨 민족이라고 했어요? 유목민족이라고 했죠. 유목민족이다 보니 아무래도 식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약탈해서 식량, 먹을 걸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싸웠는데 아무래도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야? 아까 여기 있는 강동 육도를 점령하고 거란군이 개경으로 온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란군이 식량을 가지고 고려 여기 개경 근처까지 올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식량으로 이걸 통과해 오겠어? 적진 한가운데를 호위병사도 없이 쌀이나 고기 같은 거 싣고 통과할 수 있겠어요?
다 뺏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란군은 입장이 난처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란군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데 여기서 강감차 장군이 이 자식들 한 번 쳐들어왔고 두 번 쳐들어왔고 세 번 쳐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바로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 해서 바로 뭐라고 부른다? 귀주대첩이라고 부른다. 강감찬하면 귀주대첩. 대첩은 크게 이긴 승리를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귀주 찾을 수 있죠? 돌아가는 강감찬을 요 귀주에서 아주 크게 혼내주고 다시는 고려의 영토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란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다. 그래서 이걸 바로 귀주 대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강감찬 하면 반드시 뭘 기억해요? 귀주 대첩. 말 그대로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려사라고 하는 고려 역사책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창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우니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러니까 엄청 치열하게 싸웠다. 김종현이 군사를 이긴 소래 그곳에 이르니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군,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에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여기에다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바람을 타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강감찬은 이런 날씨가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진을 치거나 싸움을 걸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거란군은 유목민족인 거고 고려군은 그에 비하면 기마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판에 나가가지고 맞서 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본때를 보여준다 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과 맞선 거죠. 이때 맞서는 것도 그냥 맞서면 너무 피해가 크고 질 수 있으니까 바로 기다렸다가 바람이 바뀌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맹렬히 활을 쏘고 돌진해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즉 전쟁에서 생각보다 날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날씨로 제일 유명한 건 우리 삼국지 이야기 알아요, 여러분? 삼국지 이야기 중에서 적벽대전이라고 아십니까? 삼국지 게임으로 아는 친구도 있고 하겠지만 바로 이 적벽대전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조조에게 맞서는 제갈량의 이야기죠. 우리 제갈량이 조조의 군대는 무려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 제갈량과 뭐 여기서 또 한 명은 주유, 뭐 이런 애들의 병력은 많아봐야 뭐 10만에서 20만. 쪽수가 너무 밀리죠. 네. 근데 여기서 바로 조조군을 박살내기 위해서 제갈량이 마찬가지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을 노려서 불 화살을 쏴서 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유명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강감찬 역시 날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쳤고 살아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심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 뭐 약 40만 명 정도를 끌고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살아 돌아간 사람이 수천 명이다. 뭐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다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된다. 이후 다시 귀주대첩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렇지.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공격하기가 어려웠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고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주변 국가들이 고려 뭔가 좀 약해 보였는데 고려가 거란을 물리쳤다고? 고려한테 잘 보여야겠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고려를 높게 봤겠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거란의 침입을 봤죠. 그 다음에 강감찬 하면 귀주대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강감찬이 장군,
근데 이건 장군이라는 건 나중 이야기고, 이때는 고려시대는 전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려시대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신하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문신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생각하면 돼. 알겠지? 두 번째 사람들은 무신이야. 무신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했던 장군, 즉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강감찬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장군으로 알고 있는, 무신으로 알고 있는데, 강감찬은 무신이 아니야. 원래 출신은 무슨 출신이야? 문신 출신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하던 사람이란 얘기야. 여기 보면 나와있지. 장군으로 알려진 강감찬은 원래는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문 무술을 공부하는 무신이 아니었단 얘기야. 그치? 네. 그는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왕을 피란시키는 공을 세우고, 3차 침입에는 70세에 나이로 고려군을 총지휘했다. 그러니까 문신 출신임에도 이렇게 전쟁에서 지휘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글 공부만 한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잘 알기 어렵죠. 네. 근데 강감찬만큼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특이한 게, 강감찬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보통 키가 크고 잘생겼고 용모가 출중했다, 막 멋있게 생겼다, 막 이런 것들의 표현이 많은데, 강감찬은 특이하게 체격과 용모가 자꾸 초라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이런 역사적 기록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훌륭한 인물들은 다 잘생겼고 키 크고 막 멋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감찬만큼은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놨네. 하지만 때가 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외모적으로는 좀 잘생기지 않고 볼품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엄정한 얼굴빛으로 큰일을 임할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알겠죠? 흔히 전쟁에서 강감찬,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강감찬은 뭘 한 거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 거지. 70세의 나이인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칼 들고 싸우겠어요? 그렇죠? 원래 그리고 전쟁에서 총지휘관은 맨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내리고 빨리빨리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거란은 3번에 걸쳐 쳐들어온다.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 서희라는 인물 기억하시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했다. 고려가. 영토가 신라시대보다 넓어졌다. 2차 침입은 또 고란이 침입해왔고, 고려가 초반에는 패배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으나 양규의 활약, 이런 것으로 2차 침입도 극복해냈다. 근데 2차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란이 또 3차 쳐들어왔다. 이때는 바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란족은 고려를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거란의 힘이 약해지고 나서 나중에 전 세계적인 통일을 한 엄청난 거대한, 지금까지 역사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가장 최대 제국인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이